그럼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마켓세븐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지게 이발을 하셨네요. 네.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세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어제 또 봤습니다. 이게 좀 씁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자, 뭐 이 포인트에 지금 아직 주가가 치고 나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는 뭐 경기 민감주가 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장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들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의 이제 본격적인 캐펙스 설비 투자가 이어지게 되거나 또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로서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지게 된다면 이쪽과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 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은 완전히 바닥에서 못 갔던 종목들의 수혜주들의 반등과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 게임, 뭐 엔터주들이 단기 낙폭 또한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시속 게임이라고 할까요? 밀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시장에 관심이 없는 소유주들을 한번 이럴 때 좀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쪽 이슈를 좀 짚어보고 싶었던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폐기물이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 폐기물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폐기물,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들에게 썩 좋은 긍정적인 이슈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이제 질병 전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일 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원래 폐기물이라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를 해야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이것 때문에 폐기물 업체가 좋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업황이 기대된다라는 점 거기에 글로벌의 이제 ESG라는 단어가 내년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ESG 그중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는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상향시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정책적인 이슈는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얘기를 없이 대선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공급이 됐지 도시 재생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건설에서 촉발하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결국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산업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도 또 하나의 그 경기 민감주들과 함께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또 오래 쉬기도 쉬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갖고 타점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안 그래도 폐기물주들이 시장에서 너무 오래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시청자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국이 환경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ESG와도 관련된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국내 폐기물 업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건설 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차장님?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건설이 다 없었잖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뭐 글로벌 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 규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분양까지 미뤄뒀으니 공사라는 것은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어떠한 정책이 됐든지 간에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이제는 잡히기만 한다면 이제는 내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폐기물 관련주 얘기를 하니까 벌써 뭐 종목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선 ENT 좋은 회사죠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코엔텍이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 비용 증가에 따라서 뭐 동사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엔텍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대표적으로 코엔텍, 인선이, KGTS 오늘 다 말씀드릴 겁니다. 종목들의 미세한 차이만 점검해 두시면 뭐 깔끔하게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코엔텍은
울산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울산 산업단지, 울산에 석유화학 공장이 많잖아요. 그 산업단지 내에서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차지하면서 그 산업 폐기물을 차지하는 비중이 60%, 코엔텍 자체 내에서 울산 내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매출이 90%라고 하니 대부분의 이제 매출은 울산에서 나오고 있고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가니 이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함께 몸값이 키워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울산의 거점을 갖고 있으니 안정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좀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공구가 4공구까지가 있는데 1공구는 이제 사용 종료가 됐고요. 23공구의 잔량이 이제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잔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 4공구가 내년 2월에 준공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하니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스팀을 파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화학 회사들한테 폐기물을 받아서 이것을 태워요. 그러면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고객사들에게 다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석유를 통해서 생산했던 에너지를 이 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좋고, 여기서는 폐기물을 불로 태워서 나오게 된 열을 재판매할 수 있으니 울산 지역에서 아주 선명한 윈윈 전략으로서의 기업의 색깔을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 팔아서 뭐 250억 정도 판매가 됐다라고 해서 뉴스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작년에 유가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워낙 하단 베이스에 있다 보니 이제 스팀 가격 판매 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석유 뭐 때우는 게 낫지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 유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스팀 판매가 갖고 있는 매력은 앞으로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기업 실적의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매력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울산 지역의 거점, 그리고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바로 끝나고 나서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부울경 쪽에 대한 투자와 이런 부분들도 또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에 상당한 매력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고 하방 베이스가 네. 탄탄하게 갖춰진 기업이 코엔텍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차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엔텍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인선 ENT입니다. 내년에 뭐 이익 성장도나 폐기물 관련주 내에서 매력도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뭐 다 좋아 보여요. 제가 공부를 그래요? 하다 보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괜찮나요? 네. 뭐 특히 산업 폐기물소에서 인선 ENT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네. 수지 운반, 선별, 소각, 재활용, 그다음에 재판매, 매립까지도 이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기업입니다. 이제 대주주가 IS 동서가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자재 업체죠.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건폐 수수료가 48% 정도 1월부터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으니 바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자동차 해체 재활용, 뭐 파쇄 재활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 파쇄 재활용 가치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파쇄라고 거기서 나오는 철강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다시 쓴다라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품 가격도 오르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0월에 편입된 영흥 산업환경소각로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증설 공사가 이제 내년 9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각 용량이 2배가 된다라고 하니 이쪽에 지금 모자란 캐파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고 확실한 네. 자기의 컬러가 갖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수수료가 좋아지니 내년은 기대해 볼 만하다. 거기에 증설 이슈까지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 해체 재활용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폐배 배터리 활용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키워드도 함께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해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시승 테스터를 완료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배 배터리를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칼날을 갖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어떤 폐배 배터리 활용에 대해서 이제 성장의 날개를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성장의 동력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주가는 뭐 쭉 꾸준히 빠질 만큼 빠져 있어요. 다른 네. 종목들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자기의 매력도 좋고 플러스의 성장 날개까지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네요. 회사가 좋으면 뭐 하나,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네. 실적도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분이네요. 지금 저는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비단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다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그 실적하고 망가졌는데 경기 민감주 완전히 제외시켰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쪽을 봐야 된다. 경기 민감주를 보고 싶은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공급자 인플레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원자재 단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구간 속에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 있습니다. 내년에 대대적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으로서 피로감이 있어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미국이 잡아주고 수요단에서는 중국이 수요를 자극시켜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확실히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밥캣이 그래서 지금 저항선을 뚫고 달려가는 모습이 거기서 좀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미리미리 담아보자라고 섹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KG ETS. 이 폐기물 관련주에다가 최근에는 매각 이슈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9년에 KG 스틸을 통해서 동부제철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KG 동부제철 기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철강주들도 지독한 바닥 속에서 이제는 꿈틀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지역 네, 이제 폐기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될 텐데 네. 거기에 대한 매력도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결국 매각 이슈죠. 네.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 산업 폐기물 쪽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인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최소 5천억은 보여지고 플러스 7천억에서 1조까지도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총이 5천억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번 사놓고 보자라는 이슈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가격대까지 미뤄졌었다. 그리고 이거 참여하는 기업이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뭐 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굵직한 기업들과 충분히 인수에 적극적인 의향을 띌 수 있는 6, 7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몸값 띄우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몸값 띄우기 전략을 굳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주가의 자리에 있다 보니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KGTS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가격점에서 찾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관점이 되겠죠. 이러다가 5천억이 돼버리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물적 분할한 이후의 가격이 되다 보니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탄력전은 KGTS가 좀 빠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네. 뭐 그 외의 종목들 코인텍과 인성리니티는 지금 시장에서 좀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담아가기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장님의 종목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그리고 산업 폐기물과 연결고리를 좀 저희가 찾아볼 네. 수 있는 시장의 관심주 뭘로 준비해 오셨어요? 뭐 한 종목으로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ETS가 단기 탄력성은 좋아할 것이다. 그다음에 코인텍 인선 ENT는 내년을 보고 좀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보기에는 손색이 없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 중에 상장되지 않은 것 중에 TSK 그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태형건설이 대주주잖아요. 그 그래요? 태형건설도 이제 광급 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있을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은 광급 도급 이런 이슈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태형건설도 여기에 하나의 종목으로 묶어서 함께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종목을 하나를 피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시적 베이스라면 코엔텍,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폐배터리까지 함께 본다면 인선 ENT 이런 종목을 선호하신다면 단기 트레이딩은 KG ETS 거기에 내년에 정책적인 플러스 알파로서 태형건설은 아직 매수보다는 이 이슈 때문에 매수보다는 요거는 숨어 있는 종목이니까 네. 요거는 요거까지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보자 요렇게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4개의 종목을 저희가 오늘 분석을 해봤고 각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폐기물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폐기물 관련주에 대한 얘기 마켓세븐에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